기분 좋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찰병 포지션, 롱 포지션 수립을 해놨는데 여러분 이 롱 포지션에 대해서 그냥 안심하고 타시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날봉성해서 여러분 여기 이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상승 5파가 나오기는 실패했죠. 파동은 그냥 대략적으로 잡아보겠습니다. 1파, 2파, 3파, 4파가 나왔다고 쳤을 때 4파의 저점이 2파의 저점을 훼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1, 2, 3의 끝, 8, 2, 8에서 끝이 났고 그 다음에 조정분이 5파로서 쏟아지고 있다고 해석하는 게 조금 더 적절하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8, 2, 8 고점부터를 파동으로 카운팅 해보았을 때 1파의 하락이 이런 식으로 지나갔다고 친다면 여기서 우리가 2파와 3파가 굉장히 명확하게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1파의 하락분을 828부터 743까지로 잡았을 때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것처럼 1파에 대한 되돌림이 즉 2파 조정이 V자 지그재그로서 3파의 되돌림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파악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 1파를 기준으로 3파를 판단하죠. 보통은 3파의 수준을 1.618 혹은 추세가 가속되었을 때 2.618까지 얘기를 합니다. 2.618까지 낙하분이 나오면서 멈춘 상황이고 여기서부터 4파 이후 그 다음 5파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만큼 지금은 약반등 후에 한 번의 하락은 분명히 남았다는 걸 인지를 한 채로 우리가 매매에 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들이 지금 알아두셔야 하는 사항들 제가 준비해 왔으니까요.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이 내용까지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죠. 반갑습니다. 현명하게 매매하자. 코인인사이트의 현우 트레이더 인사드립니다. 자, 사실은 파동 얘기로 인트로를 채웠는데 제가 파동 얘기를 왜 여태까지 하지 않았느냐. 1파를 기준으로 2파와 3파에 대한 예측은 쉽습니다. 다만 4파와 5파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굉장히 까다롭다라는 거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2파 되돌림이 이런 식으로 나왔고 이렇게 3파가 쏟아졌다라고 간주를 할 수 있는 상황. 그렇다면 아니 현우야 3파부터 4파까지는 어떻게 간주를 하느냐. 기준이 많습니다 여러분. 혹자는 3파리 되돌림을 얘기하기도 하고 혹자는 236 되돌림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지금 236 되돌림은 이미 채워놓은 상황이죠. 4파가 찬 상황에서 5파로 이렇게 쏟아질 수도 있고 혹은 3파리 되돌림 수준까지 4파가 이렇게 진행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제가 지금 시점에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2파가 이렇게 V자 지그재그로 올라왔기 때문에 파동 교대의 법칙으로 인해서 4파는 지저분한 형태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옆차기가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는 지저분한 형태로서 4파가 진행할 것이고 이 4파가 어디까지 진행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거죠. 236만 채웠으니까 이대로 낙하하면서 5파가 하락분이 나올 것인가 혹은 지저분한 형태로서 3파리까지 채울 것인가. 자, 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대화를 하면서 하나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뭐였습니까? 2파 되돌림이 지그재그식으로 원웨이로 올려졌기 때문에 4파 되돌림은 원웨이 지그재그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사실. 그렇다는 것은 지금은 3파리까지의 반등이 사실상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으로 약반등에 대한 트라이 이후에 지금 진행 중인 롱이던 숏이던 이건 짧게 한번 먹고 그 다음 5파 하락 뒤에 롱을 새로 잡을 생각을 해야 된다. 말이 어렵죠. 설명도 지저분하고. 파동은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하는 배경 지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지양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여기서 한번 확인해 봤을 때 샤프하게 원웨이로 올려준 2파 상승분 우리는 여기 이 자리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사이드웨이스 지저분한 옆차기를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뭐에서? 4파 조정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4파 조정이 단순히 236에서만 끝날 것인가 이대로 추가 하락이 바로 쏟아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물음표가 따르고 여기서부터는 롱 잡을 하는데 이 롱을 길게 끌고 갈 게 아니라 5파 하락을 대비해서 636에서 663 이 박스권 내부에서 익절할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생각들과 함께 오전 영상 주봉급 상승 신호 여기서 공유드릴 수 있었던 쇼 포지션은 1시간봉 보겠습니다. FVG 두 자리가 겹치는 구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해당 포인트까지 목표가까지 도달을 했기 때문에 브리핑룸 통해서 2시 40분 늦지 않게 624 인근에서 익절하셔야 된다. 1시간 FVG 중첩 영역이다. 여기서 익절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린 후에 지금 롱으로 전환을 해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대화 내용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이 3파에 대한 되돌림분을 예측하면서 382와 236 되돌림 요 사이 구간 내부에서 이 롱 포지션을 익절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고 이걸 그어놓은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을 때 지금 4시간 봉상에 단단한 저항 구간들을 체크해놓고 여기 어딘가에선 익절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을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익절한 후에 그 다음 하락분 쏟아지는 걸 기다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롱잡할 생각을 해야 된다. 혹은 지금 포지션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 구간
이 236과 382 사이 구간 내부에서 명확한 저항 구간을 활용하면서 숏포지션을 설계할 생각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현우야 네가 일부 영상에서 주봉급 무슨 상승 다이버전스 얘기를 하면서 롱 얘기를 했는데 왜 갑자기 지금은 또 숏 얘기를 하느냐. 장기적인 뷰로는 롱이 맞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봉 상승 다이버전스가 제가 22년 7월 여기서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여기 이 자리 확대해서 한번 볼까요? 이 캔들의 마감으로써 여러분 주봉의 상승 다이버전스는 컨펌이 되었습니다. 여기 이 자리부터 상승 다이버전스가 컨펌됐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직사게 날아가는 거 아니라는 말이죠. 주봉으로 봤을 때도 여기 이 자리에서 2달 동안 횡보하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식의 움직임에 경계를 해야 되고 이 사이 구간 내부에서도 충분히 기준대로 매매한다면 수익을 뽑아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죠. 이런 생각들과 함께 제가 바라보고 있는 자리들과 지금 자리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께서도 받아보시면서 매매하시길 권장드리면서 이런 식의 실시간 브리핑 여러분들께서도 받아보실 수 있게끔 제가 고정 댓글에 그 입장 링크를 남겨뒀습니다. 다만 여러분 입장 전에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눌러주지 않으셨다면 지금 한 번씩만 눌러주신 후에 입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논리 한번 이어나가 봅시다. 주봉급 상승 다이버전스는 분명히 이 캔들의 마감으로써 끝이 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대한 저점 갱신이 없었느냐? 여기도 있었습니다. 이 저점에 대한 훼손이 분명히 한 번은 나왔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물롱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위험한 기점이다. 현물롱을 담기에는 솔직히 주봉상 다 봤으면 무조건 담아도 됩니다. 분할로 담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담을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선물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아직 오파 하락의 가능성이 열려있다면 여기에 명확하게 대응할 준비를 해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 오파 하락의 가능성이 정말 높은 자리로서 지금 저는 여기 이 구간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기 이 자리 어떻습니까? 이 FVG 구간이 여전히 유효하게 저항 구간으로 남아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645부터 652 저는 이 자리에 대해서 지난 영상부터 계속 경고드려 왔었죠. 결국엔 여기 이 FVG를 돌파하지 못하고 재차 오파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과 함께 지금부터는 매매 전략이 정말 중요한 시점이다. 주봉 상승 다이버전스 보았다고 무조건 달라붙는 개미들 정말 많을 겁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는 4파 두들림 상승분과 5파 두들림 하락분 이 둘 다 공략하면서 여기서 다시 한번 롱까지 발라먹는다면 충분히 수익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우리 눈앞에 있다. 이렇게 강조드리면서 지금 236 두들림과 382 두들림 사이에 있는 이 구간이 645부터 652 이 구간이 포지션이 없으신 경우에는 오름숏의 메인 타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롱을 들고 계시다면 여기서 익절할 생각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상황 자체는 여러분 분명히 충분히 좋아졌습니다. 다만 이 상황에 현혹되어서 우리가 선물 매매를 하는 입장에서 풀롱을 때릴 생각을 한다. 혹은 기준 없이 매매한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지양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이죠. 자, 코인베이스 비트코인 프리미엄 지수 이건 뭡니까? 제로를 기준으로 계산식 한번 보겠습니다. 코인베이스 가격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분자가 양수이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백입니다. 코인베이스 가격이 더 높아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음수라는 건 분자가 음수라는 건데 코인베이스 가격이 더 싸다라는 거죠. 뭐에 비교해서? 글로벌 평균 가격에 비교해서. 자, 근데 왜 싸냐? 파는 사람이 많으니까 더 싸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싼 정도가 줄어들고 있다는 건 파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매수와 매도의 격차 자체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코인베이스 기관들이 매도하면서 쏟아져 버린 75K에서 일주일 만에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쏟아져 버린 비트코인 그 쏟아졌던 근거 자체가 약해지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롱을 봐야 하는 게 맞지만 우리는 근거대로 매매할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브리핑을 요약해 보자면 지금 파동상으로 봤을 때 3파 임펄스는 나와 있는 상황이고 현 시점에 4파가 진행 중이라는 짐작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4파가 지그재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엘리트 웨이브 인터내셔널입니다. 알터네이션이라고 해서 이게 교대입니다. 교대. 뭐가 교대가 되느냐? 파동이 교대가 된다는 겁니다. 2파가 샤프하게 나왔으면 4파는 사이드웨이 지저분하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고 2파가 사이드웨이 지저분하게 나왔으면 4파는 샤프하게 원웨이로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는 날봉으로 봤을 때 2파가 이렇게 깔끔지게 올라갔다는 걸 봤기 때문에 4파가 지저분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해보았을 때 그러면 236은 원웨이로 올려줬으니까 여전히 교대의 원칙을 생각해 보았을 때 236 찍었다고 4파 되돌림이 끝난 게 아니라 382 되돌림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 넣어둔 채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렇다고 했을 때는 236에서 382 구간 사이에 있는 저항 구간을 잘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며 이 이후에 5파 하락을 대비하면서 여기서 지금 단기
기롱을 내릴지 혹은 여기서 오름숏을 칠지 그건 여러분들의 판단 사항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은 파동 얘기를 조금 해봤는데 여러분들 따라오실만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하셔야 되는 내용들은 제가 브리핑룸 통해서 공유 드리면서 혹시 제 카운팅이나 매매 전략에 변동사항이 있는지 공유 드릴 예정이고, 오늘 분석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질문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테니까요. 오늘 분석도 마음에 드셨다면 여러분 댓글로 굿 한 글자씩만 부탁드리면서 저희 코인인사이트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성투하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